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6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요 현대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일단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은 2021년부터 출시할 이제 신형 전기차, 이제 지금 현재 프로젝트명 N2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차가 이제 국내보다 유럽 시장에 먼저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합니다. 해외 전용 모델을 제어하고는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선보이는 것은 되게 이례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검토를 하냐면, 바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현대자동차는 또 내년 해외 공장 중에서 최초로 체코 공장에서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을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전기차나 친환경차들은 지금 울산 공장에서 웬만하면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울산 공장에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나 일렉트릭은 이제 해외 공장에서 이제 체코 공장에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체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전용 모델들이 웬만하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전용 모델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환경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을 거기서 또 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1년 1분기 중에 또 울산 공장에서 이 신차 N2를 생산할 계획이라 하고요. 또 이 신차는요 준준형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로 순수 전기차라고 합니다. 최근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바로 EV 컨셉트가 45 있죠.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5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차 최초의 컨셉트카인 포니 쿠페의 디자인으로 재해석해 만들어진 거고요. 이 프로젝트 N이는요 유럽으로 선수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물론이고요, 미국보다 유럽 물량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물량을 동시에 생산한 사례는 덜어 있었지만, 이제 해외 현지 특화 모델을 제외하고 해외 물량을 국내 물량보다 우선 생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N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연간 생산 물량의 7만 대 수준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나라별로 할당 물량을 유동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이 이 파리 기후 협정 이행을 위한 이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제 신규 판매 승용차의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요, EU 집행위는 이제 내년부터 차기 이산화탄소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2025년에는 내년보다 배출량이 15%, 그리고 30년에는 20년보다 37.5%를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계들은 당장 내년부터 유럽 판매 차량 CO2 배출량을 기준 대당 평균 이제 1km당 130g에서 95g으로 낮춰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면요 대당 95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전체 승용차 판매 중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2025년에는 15%, 30년에는 35%를 넘는 업체인 경우에는요, 이제 이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제 배출 기준을 최대 5%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체코 공장에서 코나 일렉트릭을 내년에 당장 생산된 계획이고요.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현대차가 해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한 것은 첫 번째 사례로 됐습니다. 여기에 또 체코 공장에서 4세대 투싼, 또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 제품군을 생산한 것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 규제 중에서 유럽이 좀 제일 세요, 지금, 사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젤 게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 일정에 의해서 유럽 환경 규제가 좀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디젤 같은 경우는 유로6에 충족을 해야지 차를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기준을 지금 잡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 환경 규제 쪽에서는 조금 좀 강화가 되는데, 특히 내년부터는 더욱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왜냐하면 유럽에서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을 판매하지 못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대표적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 유럽 내에서도 약간 이제 내연기관을 판매를 하지 말자는 게 2030년 전후로 지금 이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도 이에 조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가 현대차인데요. 바로 2020 투싼이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2020년형 투싼은요, 가솔린 모델의 엔트리임을 좀 신설하고요,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 투싼은요, 가솔린 모델의 신규 트림이 스마트 트림을 추가하면서 가솔린 모델의 진입 가격을 낮춘 것이 특징이랍니다. 기존 가솔린 모델은요, 이제 디젤 모델과 달리 중간 트림이던 모던부터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 좀 우수한 정숙성으로 가솔린 엔진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또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신규 출시를 해가지고 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투싼 중 가솔린 모델을 차지하는 비중은 32%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 판매 비중이었던 14%보다 18%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최상의 트림이었던 프리미엄을 대신해 동급 최고의 수준의 사양 갖춘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트림은요, 유광 블랙에 라리에트 그릴을 적용했고요, 좀 해가지고 디자인 차별을 했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을 기본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강화했는데요. 기존에 중간 트림이 바로 모던에서 적용할 수 있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LED 주간 주행 등등, 도어 포켓 라이팅을 전 모델에 기본 탑재를 했고요. 또한 유광 크롬 가로바 타입의 라레이터 그릴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하면서 전면부의 디자인의 고급스러움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또 고객 판매 데이터를 또 분석, 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옵션 조합을 이제 패키지로 묶여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그래서 모던 초이스는 이제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등 엔트리 트림의 스마트에서도 선택 가능한 옵션 패키지랍니다. 그리고 베스트 초이스 패키지는요, 모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8인치 내비게이션,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그 다음에 앞좌석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등의 옵션을 개별 구매할 때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 투싼의 가격은요, 가솔린 1.6 엔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스마트 트림은 2255만원이고요 모던 트림은 2391만원,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2898만원이고요 디젤 1.6 엔진을 선택하시는 이제 엔진 선택하시 150만원, 디젤 2.0 엔진 선택하시는 199만원이 추가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제네시스, 바로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이야기인데요. 제네시스가 향후
순수 전기차를 출시에 위한 사전 작업을 돌입을 했답니다. 제네시스의 이제 전동화 라인업은 기존 차명의 앞에 전기를 상징하는 소문자 E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바로 준대형 세단 G80의 경우는 소문자 E G80을 그 다음에 4달 출시를 앞둔 중형 SV죠.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GV80은 소문자 E GV80 같은 네이밍 전략을 따르게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 등 전동화 모델을 34개로 늘려 연간 167만 대를 판매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또 수소 전기차의 경우는 2030년까지 7조 6정을 투자해가지고 연간 50만 대, 수열 연료 전지 시스템은 70만 기를 이제 국내 생산 체계를 갖춘다는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올 3월에 인도의 모빌리티 킬러 올라, 그다음 4월에 국내 스타트업인 코드42, 그다음에 5월에는 이제 유럽 고성능 전기차 기업인 리막 등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2022년까지 원장차 업체와 로봇택시 등 공급할 플랫폼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미국 오로라 앱티브와 또 전략적 투자를 또 최근에 밝혔죠. 그래서 이 같은 미래차 전략에 또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도 필두로 또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가 지난 9월에 총 6건의 전동화 모델을 상징하는 소문자 영어 E자를 붙은 신규 상표권이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제네시스에 판매되는 G70, G80, G90과 같은 차명을 이제 E G70, E G80, E 90 이렇게 붙은 것을 비롯해 이제 오늘 11월 출시된 바로 중형 SV, G80과 향후 선보인 SV 라인업에도 이제 G70과 G90에도 E를 붙여서 소문자 E입니다. 영어. 그래서 E GV90, E GV80, 90 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제네시스도 또 이제 전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GV80은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다음 달에, 내년이 아니죠. 다음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도 제가 봤을 때는 내후년에 아무래도 순수 전기차가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두 개가 기아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기아차 이야기는요, 바로 올 하반기에 자사의 바로 간판급 중형 세단 바로 K5가 3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 신형 K5에 이제 파워트레인에 2.5L의 터보의 탑재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출시될 현대자동차의 바로 신형 소나타 N과 동일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난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기아차 신형 K5의 첫 공개는 다음 달 22일에 개막하는 2019 LA 오토쇼에서 공개를 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 북미 판매 라인업 관계 현지명 옵티마라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옵티마가 우리나라 명은 K5야. 미국 이제 현지명으로는 옵티마라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꽤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 모델이라서 아무래도 LA 오토쇼에서 먼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이제 K5 프로토타입을 이제 포착해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뿐 아니라 디자인에서 파워트레인, 첨단 사양 및 다양한 예상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이제 자동차 매체의 카버즈 역시 신형 K5의 2.5L의 4기통 터보차저 엔진의 탑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고성능 K5 GT의 출시 가능성도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 매체는요, 지금 최대 출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약 275마력의
마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신형 K5는 뭐 오토쇼에서 공개가 됐지만 GT 모델은 내년경 발표될 것으로 현재 내다봤다고 합니다. 매체에서는요. 그래서 뭐 현지에서도요, 지금 이 3세대 K5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신형 K5는요, 이제 신형 소나타에서 선보인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고요. 뭐 다양한 엔진 라인업과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을 등을 통해 상품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고성능 모델이 기아차에서 고성능 모델이 GT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K3 GT 모델이 국내에서도 현재 판매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모델이 나올 것인지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바로 기아 자동차인데요. 기아 자동차가 오는 2025년까지 16종의 친환경 차를 출시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제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4세대 완전 변경 소레토에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선보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아차가 지금 올해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서 차세대 크로스오버 EV 컨셉트카죠. 바로 이매진 바이 기아의 양산형 순수 전기차를 출시할 전망이고요. 이제 기아차가 2025년까지 친환경차 16종을 출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수 전기차는 5종, 하이브리드는 5종, 5종, 플러그 하이브리드도 역시 5종,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는 1종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 기존 모델의 파워트레인을 친환경으로 변형한 형태로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기아차 유럽 권역 본부의 에밀리오 에레라 최고 운영 책임자는요, 최근 인터뷰에서 자사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 엑시스 XCET 및 그 다음에 CET 플러그 하이브리드 생산이 오늘 11월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시드네요. 네, 시드. 그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드 CED가 시드. 그리고 또 그는 이제 다음 달 시드의 해치백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도 생산될 것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세 신형 소렌타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 하고요. 거기에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하이브리드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 컨셉트카, EV 컨셉트카, 크로스오버 컨셉트카의 이매진 바이 기아의 양산형 순수 전기차 또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매진 바이 기아 컨셉트카는요, 이제 좀 대담하고 역동적인 외관과 또 인간 중심적으로 설계된 실내 공간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전면부는 전조등을 둘러싼 독특한 형태 조명 라인을 통해 기아차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의 호랑이 코를 그릴을 당당하고 세련된 형상으로 재해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버레이드 어드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요, 탑승자는 21개의 분리된 화면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고요. 요게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한편 또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신형 소렌타는 코드명 MQ4로 현행 모델보다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바탕으로 주행 성능을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 하고요. 지난 7월에 느브 브루클린에서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고속가 코너리 테스트를 실시를 했다고요. 또 앞서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BMW X5와 비교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주행 성능에 유독 심혈을 현재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형 소네터의 이제 공식 렌더링하고 이미지는 지금 공개가 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예상을 할 때 예상도가 디자인은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는 호랑이 코 그릴은 보다 각진 형태로 자리를 하고, 좌우측에 헤드램프와 연결된
있고 또 강인함을 연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한 하단 범퍼는 이전에 비해 입체적인 모습이고 또 세로형 안개등과 적절한 균형감을 또 이룰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제가 봤을 때는 셀토스와 좀 유사한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측면은 이제 헤드램프에서 테일램프까지 이어진 캐릭터 라인과 보다 날렵한 형태로 자리한 스티필러를 특징으로 이전 대비 늘어난 전장으로 인한 자체가 더욱 웅장할 것으로 얘기했고요. 후면부는 텔루라이드와 유사한 형태의 테일램프가 자리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연말쯤에 뭐 렌더링이 한두 장씩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쌍용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쌍용자동차가요, 이제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리스와 체결을 하고요. 내후년부터 2021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 현지 시간 지난 8일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단지에서요, 대표 이사야와 그 다음에 이 오토모빌리스의 파드 알도히시 대표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 조립 생산을 위한 제품 라이센스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사우디 정부가요,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내셔널 오토모빌리스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베 산업단지에 약 1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자동차 현지 조립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토모빌리스는요, 이제 향후에 주베 산업단지 내 부품 클러스를 조정해가지고 원활한 현지 조립 생산 구축은 물론이고요, 국내 협력사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을 통해 양질의 부품 공급과 품질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에 따라서요, 오토모빌스는 쌍차에 바로 렉스턴 스포츠와 그 다음에 칸을 2021년부터 현지 조립 생산해가지고 향후 3만 대 수준으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양사는요, 이번 제품 라이선스 체결 이후에요, 공장 건설 및 생산 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 지원과 부품 공급 및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등 후속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동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되게 이제는 유럽을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중동까지 진출을 하는 사항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후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했고,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힘들겠지만 또 한 주를 열심히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